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새벽인데요. 10시 13분 수요일이고요. 오전 4시 반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고래를 좀 뽑는다고 테라 쪽 웨일, 테라 웨일이죠. NFT 1시 반, 1시 반인가요? 그거 하고 좀 정리 좀 하느라고 좀 영상이 늦어졌는데, 그럼에도 1영상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비트코인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8,000 벽을 조금 넘지 못하고 어저께죠. 어저께 정확하게 또 그 분석가들의 그 어떤 지지 구간,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그거 보시면은 나올 것 같은데, 이쪽 레드존 자체가 이제 58,000, 저번 이제 약간 좀 저항 구간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죠. 지금 보시면 이쪽 라인을 지금 넘지 못하고 조금 조정을 1차로 맞고 있는 모양새고요. 요거를 이렇게 너무 쉽게 뚫었어도 좋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너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정 오는 거는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아직도 뭐 지금 10월 1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10월 달이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10월 달 동안 충분히 조정을 조금 받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이 비트 무빙에 있어서 좀 건강한 더 무빙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조금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도 많고 하니까 비트 이거 너무 가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결국 또 알트에게 큰 출혈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드신 분들도 솔직히 많을 거예요. 보시면은 힘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메이저 알트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것마저 이제 심지어 많이 오를 때 타신 분들은 좀 물렸을 거고,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저점에 많이 모아놨다 그런 분들은 뭐 아직도 여유로울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진짜 잡코인, 특히 오늘도 김치코인들 상패 이슈까지는 아니고 뭐 업비트가 김치 프로젝트의 소명자료 요구 이런 것들이 뜨면서 이제 김치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조금 잡코인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솔직히 뭐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라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짤도 아까 좀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다 허물어져가는 이 거의 그 폐 건물에서 뭐 디카르고가 정상 영업을 한다. 이 디카르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까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수명 자료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중에 디카르고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카르고 측에서는 우리 뭐 문제 없다, 잘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제 좀 누리꾼들이 이런 짤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짤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하락이 굉장히 짙은 걸로 아는데 제가 업비트는 잘 안 가가지고 확인을 못했네요. 그리고 일단 이런 비트코인 하락 와중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 조금 최근까지도 이제 보시면은 상승, 이게 지금 비트예요. 보세요. 비트가 상승, 그리고 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 했다가 지금 방금 이게 반등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쭉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 아톰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 루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피해갈 수 없었고, 에이다 또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듯한, 보시면은 좀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은 완전 비슷하진 않네요. 확실히 이제 비트가 더 많은 반등을 보였고, 이더리움도 그나마 조금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그나마 좀 이렇게 비슷한 무빙을 보이긴 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최근에 조금 하락 이 느낌 보이시죠? 그래서 비트는 뭐 거의 느낌이 없는데,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은 그만큼 하락을 많이 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좀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하락 속에서도 나 몰라 잔고 깎여가지고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파 안 볼래 그냥 이러고 덮어두실 게 아니라 현실을 좀 보시고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코인들이 조금 더 덜 빠지고 반등 올 때 더 크게 반등이 오고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이 코인의 펀더멘탈이나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들 지지하는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것들 그런 반응들을 좀 보시면은 좀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 같은 것도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오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어딜 가나 국내 해외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펀더멘탈이 굉장히 죽은 코인이다라고 좀 인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과론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다가 또 내려오고 또 하다가 내려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에 반해서 굉장히 뭐 반등이 좀 좋은 코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 코인들은 사람들이 하락할 때를 좀 기다려서 많이 주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국내 해외 분석가들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코인들은 이제 비트가 나중에 도미넌스가 탁 터지고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먼저 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좀 볼 것이 많다. 하락장에도 좀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7분을 썼네. 오케이 시간이 짧죠. 이제 FTX US에서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를 최근에 했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FTX US를 쓰지 않고 FTX만 쓰지만 FTX US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거래소 미국에서는 따로 뺍니다. 바이낸스 US도 마찬가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따로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마켓플레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 마켓플레이스가 흥할 거다. 흥해서 뭐 이쪽에 상장되어 있는 NFT를 사라라는 게 아니라 큰 흐름만 보자는 거죠, 같이. FTX라고 한다면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고 이제 어떤 그런 돈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그런 거래소인데 이제 얘네가 또 NFT를 이렇게 자기네 자체 마켓플레이스로 내부적으로 런칭을 하고 좀 키우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은 NFT 쪽으로도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또 코인베이스에서도 코인베이스 NFT라고 또 얘네도 자체 코인베이스 NFT 플랫폼을 또 이렇게 출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무빙을 보라는 거죠. 큰 흐름을 단순히 뭐 마켓플레이 출시했으니까 거기에 뭐 상장된 뭐 NFT를 좀 많이 사라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2차원적인 얘기고 그냥 큰 흐름적으로 FTX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좀 성장세에 있는 대형 거래소들이 NFT를 따라가네. 지금 최근에 뭐 바이낸스도 이미 예전에 바이낸스 자체 마켓플레이스 내면서 뭐 디레이스 같은 경마 이런 것들도 하면서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얘네들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뭐 저도 뭐 제가 뭐 잘 보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바이낸스를 따라가는 거고 FTX를 따라가는 거고 코인베이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그에 관련한 굉장히 좀 인플루언서들 뭐 쌤이라든지 뭐 쌍풍자오라든지 브라이언 얘네들이 그냥 따라가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섹션 넥스트 섹션 뭐 그때 디파이도 그랬죠. NFT도 그랬죠. 지금 뭐 최근에 좀 P2E 관련 이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넥스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좀 찾다 보면은 얘네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런 분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런칭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을 계속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 거품에 나는 그냥 타기만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길게 했네요.
그리고 오늘 시간 너무 짧네. 아까 이제 제가 새벽에 테라 웨일 요거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FP가 이제 $6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60보다는 조금 높고 한 최소한 7, 80. 사실 여기서 조금만 뭐 긁으면 뭐 70이긴 한데 어림잡아 한 80. 그래서 뭐 좀 보수적으로 80 잡은 거니까 뭐 100 이상 가진 않을까 했는데, 왜냐면 이게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1000개밖에 안 돼서.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 루나 테라 쪽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NFT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NFT 이쪽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되면서 가격 방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갤럭틱 펑크 루나 쪽 테라 쪽 갤럭틱 펑크면 이제 NFT 좀 나름 대장인데, 요것도 가격대가 그렇게 좀 썩 방어가 안 되는 걸 보면은 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써볼게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테라웨일 오늘 이제 진행했었던 테라웨일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로그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런 게 지금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봐요. 아니 근데 선생님, 로그샤크는 개당 4솔라나여가지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4솔라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뭐 1솔라나, 2솔라나 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좀 유행하는 게 막 0. 몇 솔라나도 하고 무료 민팅도 많다면서요. 4솔라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테라웨일도 마찬가지. 테라웨일도 아니 갤럭틱 펑크도 3루나였고 뭐 루나불스라든지 테라핀도 3루나였는데 뭐 테라웨일은 왜 15루나?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너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아예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전체 어떤 공급량이나 어떤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딱 그것만 보는 것이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그샤크 같은 경우는 이게 NFT 발행량이 5000개예요. 전체가 5000개고 테라웨일 같은 경우는 1000개란 말이에요. 써볼게요. 5000개 1000개. 근데 로그샤크랑 이제 비슷한 시점에서 발행했던 게 뭐 카미라든지, 카미는 8000개였습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좀 많이 망했던 파머시는 9999개. 그리고 테라웨일이랑 비슷하게 했던 게 뭐 갤럭틱 펑크 뭐 대략 11,000개 정도 되고요. 뭐 루나불이라든지 테라핀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대비 희소성 자체가, 이게 지금 4솔이면은 로그샤크 전체 5000개를 다 매진하기 위해서는 2만솔이면 돼요. 2만솔. 근데 이거 대 카미 같은 경우는 개당 2솔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대략 17,000 비슷해요. 그리고 하머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25,000솔. 그러니까 이게 이 로그샤크 자체 프로젝트가 훨씬 더 퀄리티 있고, 훨씬 더 진짜 로드맵도 나쁘지 않고, 훨씬 더 단단하게 준비한 프로젝트, 우리가 훨씬 신뢰할 수 있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2만솔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국 애들이 좀 어떻게 보면 대충 만들고 막 되게 퍼드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약간 김치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1.7만. 그리고 파머시도 마찬가지. 너무 비싸서 솔직히 파머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테라웨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소비하기 위해서 15,000 룰라나면 되죠. 근데 이거는 뭐 갤럭틱 펑크 3만이죠. 33,000. 거북이나 소 같은 경우도 3만. 그러니까 이 어떤 희소성 대비 그 값어치가 훨씬 더 저렴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단가만 보고서 15루나 너무 비싸, 뭐 4솔라나 너무 비싸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좀 초보적인.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비유를 좀 가져왔는데,
비트코인이 2천만 개고 이더리움이 총 발행량이 1억 개라고 쳐봐요 지금. 근데 비트코인이 단가가 500이고 이더리움이 단가가 100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방금 같이 말한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더 싸네? 이더리움 사겠다 라고 할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지금 이더 가격이 500도 안 하죠.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한 7천 하나요? 6, 7천? 7천 하나? 5만 6천, 7천?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가만 보고 그게 좀 너무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1차원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 저거를 그냥 저렇게만 보시는 분들도 많구나. 참 그래서 좀 그래 신기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렉트 캐피탈 분석 했고요. 이제 얘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좀 렉트 캐피탈을 많이 인용하네요 제가. 근데 좀 이 마인드가 좀 저랑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스토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스토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패닉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는 거, 이 스토리, 이 패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또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뭐야 비트코인만 오르네? 내 알트코인은 왜 안 올라? 오히려 마이너스네? 그럼 나도 이 알트코인 팔고 비트코인 사야겠다 라는 이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4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 9월 10월에도 그랬고 계속 그러니까 불장이 오기 전 계속 반복, 무한 반복. 근데 결국에는 이 선순환 패턴으로 갈 게 자명한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비트 연말 불장 간다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비트가 중요하고 꼬꾸라지거나 어떤 규제적인 이슈에 부딪히다 보면은 제가 하는 말들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불장으로 간다 했을 때 결국 이렇게 흐름이 갈 텐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라고. 근데 이 라지캡에서 오히려 이 비트코인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거는 또 뻔하다. 또 이러네. 또 이러네. 지금 자기 알트 팔아가지고 이 라지캡 미드캡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사는 거 또 이러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해서 뭐 단기적으로 또 수익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게 뭐 나은 방향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사이클을 좀 믿고 투자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다음 또 다다음 패턴에 있어서도 그냥 더 나을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막 또 사람들 따라가지고 패닉셀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흘러갈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도미넌스의 상승이 필연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 비트코인 일부, 그리고 메이저 알트 일부, 그리고 현금 일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다. 이거는 모두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결국 이런 좀 이 패턴을 이기지 못하고 좀 이탈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뭐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뭐 포트폴리오 비중이 뭐 나쁘지 않아야 되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포트폴리오 비중도. 근데도 그냥 이거는 이 시장의 흐름은 뻔하니까 그냥 믿고 가는 그런 거죠. 뭐 저도 100% 맞을 순 없으니까 제 말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참고만 하시고요 하는 게 좀 책임감 없는 건가? 어제도 투자는 본인 몫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과거의 패턴을 하도 많이 봐왔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리고 이제 많은 분석가들도 뭐 또 그러네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그러는 거고. 이제 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비트코인 이번 상승 자체가, 이번 상승 랠리가 개인이 아니라 이제 어떤 큰 자금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
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좀 구간에서,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 알트들이 막 오르고 비트코인 힘 못 쓰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뭐 플랫폼 코인이 막 오를 때 저도 그렇고 이제 일부 몇몇 분들이 이거 좀 그렇다, 이대로 가면 연말 불장 힘들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거 비트코인이 힘을 너무 못 쓰는 것 같다,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너무 안 오르고 알트가 너무 많이 오른다, 이거 좀 그렇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알트들을 올리는 거는 결국 개인들이거든요, 거의 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비트는 잘 안 사잖아요, 결국엔 손이 잘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비트를 올리려면은 결국에는 그런 큰 자금들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지금 10월 들어오자마자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좀 어떤 스토리적인 스토리?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요 이야기도 또 있어서 요 관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연말 불장이 왔으면 좋겠고, 낙관론자? 어떻게 보면 롱충으로서 좀 상승을 바라고 있고 상승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제 대세론이 지금 이제 10월 들어서 왜 상승했냐, 지금 이 상승의 그 핵심 태풍의 눈에는 미국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의견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평가됐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와닿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선물이 진짜로 간다고 하더라도, 선물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물 발표가 난다고 갑자기 뇌정지 왔어. 선물 발표가 나든 안 나든 어쨌든 이런 선물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물 발표가 안 났을 때 바로 꺼져버릴 수도 있는 상승분이고, 혹은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발표가 났다고 한들 이 선물에 대해서는 또 그런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칭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이 선물에 대한 상승의 어떤 거품으로 좀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조차도 좀 그렇게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좀 다른 시각의 의견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오래 깨 있었어.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의아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9월 특근법 이슈 때 업비트가 생각보다 그런 이거는 좀 프로젝트가 괜찮아? 라고 하는 이제 코인들도 냅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코인들을 냅두는 걸 보고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뭔가 압박을 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압박을 가하는 거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뭔가 퍼드라든지 이런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곧 이제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비트가 좀 갑질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김치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좀 요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좀 얘기가 기네요. 방송 여기까지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냥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좀 더 보세요.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요즘 좀 그러니까 NFT 하면서 디코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도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다른 뭐 유튜버 분들이나 뭐 텔레그램, 뭐 블로거, 뭐 톡방,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긴 하는데, 저는 진짜 유튜버도 딱 2명, 3명이다. 3명 보고 웬만하면 참고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들의 어떤 의견에 내 의견이 흔들릴 수도 있고 뭔가 물들거나 뭔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조금 제 자료는 제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진 않죠. 좀 고집을 부리는 거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을 좀 스스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좋진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좀 요즘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어떤 얘기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텔방, 카톡방, 블로거, 뭐 트위터, 유튜버 이런 뭐 SNS나 뭐 이런 플랫폼들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고, 뭐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참고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참고하시는지 대충 알고 있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 때 사실 저한테 떠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런 거 많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코인들을 좀 쫓는 뭐 인플루언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도코인이 있다. 그럼 도도코인 나한테 와가지고 뭐 어때요? 물어보고, 다른 곳에서 이제 뭐 들었던 얘기들을 나한테 떠보는 거지. 그냥 자기 의견인 마냥. 로즈코인도 마찬가지. 로즈코인 같은 경우도 뭐 오아시스 뭐 어때요? 다른 데서 이제 좋다고 하니까 뭐지, 좋나? 너도 한번 말해봐. 이거 좋아? 약간 어떻게 보면 답정너스러운, 혹은 이제 뭔가 혹은 최근에 약간 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겠죠, 여러분들이. 저도 알아요, 어디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어쨌든 제 투자 그 의견이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쿠사마 폴카다 뭐 파라체인 옥션 해가지고 뭐 올 겨울부터 가을 겨울부터는 뭐 쿠사마 폴카다시 이쪽이 되게 붐업이 되고 뜰 거야. 이런 의견들을 많이 봐가지고, 또 그게 마치 자신의 의견이냐, 저한테 이런 걸 떠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다 보여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히 막 그렇게 뭐라고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안 달아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와지리 X도 마찬가지죠. 와지리 X도 올해 상반기에 특정 이제 뭐 유튜버가 밀어가지고 좀 많이 떴죠. 실제로 매수도 많이 들어갔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들은, 그 분석과 그 어떤 근거, 그 투자의 의견이, 판단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그럴듯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면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이거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제 좋은 걸로만 본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시고 뭔가 투자해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쿠사마 폴카닷 이런 것들도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먼저 물어보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하시면은 혹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쿠사마 파라옥션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참여를 해보셨어요? 혹은 그 전부터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게 뭐고,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좀 이런 생태계가 깔릴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가치 부여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라고 좀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까지 안 가고 야 그냥 좋대, 야 올 겨울에 이제 이런 거 붐 될 거야, 이렇게만 투자를 하시니까 좀 답답한? 너무 이제 선동 돼서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선동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선동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코인에 선동이 돼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면 그건 정말 좋은 선동인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실패한 선동에 선동되면은 굉장히 좀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그냥 단순히 막 그냥 집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린이 시절에도
그럴 때 있었어요. 막 저 블로거가 좋다네. 왠지 괜히 좋아 보이고 왠지 괜히 막 분석 좀 잘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써놓으면은 그런 거 같아 해가지고 막 사고 막 돈 날리고 그런 적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도 좀 잘 안 믿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일단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진짜 그게 맞아?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특정 인들이 다 있어요. 저 누군지 저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또한 좀 특정 코인에 좀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좀 써볼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코인이나 어떤 섹션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디파이 쪽만 파거나 너무 NFT 쪽만 파거나 너무 뭐 옛날 코인 뭐 특정 코인 빠져가지고 매료되어 있어가지고 그쪽만 엄청 찬양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뭐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과 맞지 않는 투자 방식과 성향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기 스타일이 그냥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좀 뭐 이렇게 현생이 바빠가지고 뭔가 코인 시장을 이렇게 들락날락 할 시간도 많이 없고 이렇게 좀 장투를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단타하는 방송, 선물 마진하는 방송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장투를 해야 될 사람인데 단타 방송을 보고 있어. 그런 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말이 안 나오네. 나는 선물 마진 안 하는 사람인데 선물 마진 괜히 영상 보고 혹했다가 나도 돈 그렇게 벌 수 있겠네? 뭐 몇십억 몇백억 쉽게 한 번에 벌 수 있겠네? 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디함을 모르고 혹은 이제 넥스트 먹거리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저도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이 섹션이 나왔을 때 디파이 그거 사기야, 디파이 이거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돼, 디파이 그거 뭐 거품이야, 곧 꺼질 거고 뭐 규제 때문에 뭐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새로운 게 뭔가 나왔을 때, 그리고 뭔가 넥스트 섹션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에 최대한 좀 호전적으로 다가가서 NFT, 최근 NFT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들러붙을 수 있는 투자자들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옛날 코인들에 얽매여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정보 공유 목적이 극도로 치우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보 공유만 하면 됐지, 막 레퍼럴 엄청 달고, 그러니까 레퍼럴 다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달아도 돼요. 분명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레퍼럴충이다, 너무 극악으로 레퍼럴충, 혹은 너무 막 극악으로 막 그들끼리 친목질만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디코방 NFT 관련해서 디코방 같은 경우도 이제 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받았어요. 뭐 디코방 초대해달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코 이제 NFT를 따라오시다 보면은 제 아이디를 당연하게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때 저한테 개인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겠다라고 한 이유가 NFT 섹션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끝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따라 들어왔다가 낭패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사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만연해 있는 피싱 사이트라든지 스캠, 혹은 뭐 지갑 털리는 거 정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본인이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초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프라이빗 채널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제가 뭐 이렇게 안 드렸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뻥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NFT 조금만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디코방에 어디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제가 어디에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저는 어디에든 있고 어디에든 없는 그런 지금 닉네임으로 진짜 찾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진짜로. 진짜 비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NFT 조금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저를 진짜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5번째, 잘난 척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나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이미지에도 좋진 않을 수 있죠. 왜냐면 뭐 저격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럼 너는 잘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 하려고 SNS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진짜 트위터 보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진짜 그런데, 난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해외 그 트위터리안들 보면 분석가들 보면은 진짜 딱 전문가스럽게 완전 엑스퍼트하게 그냥 자기 그냥 투자 영역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딱딱딱딱딱 이렇게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진짜 뭐 투자는 뭐 이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투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자랑하려고 저러는 건가? 좀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이해 안 되고, 수익 인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짤짤이든 큰 돈이든, 특히 유튜버에서는 대놓고 업비트 창, 자기 수익 인증 창 띄워놓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 막 계좌에 10억, 20억 막 이렇게 찍혀있고 40, 50억 이렇게 막 찍혀있으면은 뭐 이 사람 돈 잘 버나 보다 하고 그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면서 따라가시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진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이런 것들은 진짜 나중에 약간 좀 소통방송 같은 거 있으면 해가지고 하면 좀 좋을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좀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넘어가고 하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약간 생방 느낌으로 뭐 소통 느낌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할 거고, 디코방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계속 공부하는 입장에서 되게 발빠르게 좀 정보 전달해 주신 분들도 많고, 제가 뭐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는 분들 또 많이 계셔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해외 유튜버들 자료 되게 썸머리 해주셔가지고 막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제 시야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제 시야 밖에서 좀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접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집단 지성이고 좀 같이 하는 투자, 함께하는 투자구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좀 트위터에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저격을 시작한 사람이나 뭐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좀 그렇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참 그래요. 막 자기 학벌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너무 그런 게 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너무 꼴불견이어가지고 보다가 껐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몇백억을 벌었건 그런 걸로 막 너무 막 SNS를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좀 돈을 벌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해외 유튜버 분들이나 해외 인플루언서들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참고하시는 걸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국내 쪽에는 어떻게 보면 좀 선동하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선동 당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 자료도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이 너무 길었네요. 너무 길었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왜 DIDX가 켜져 있냐? 참고로 여기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은 것들은 그냥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하는 애들이지 여기에 있다고 투자하는 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 안녕. 연말 불장 기원 안녕.